제가 그 어떤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청소를 할 때 롤러가 전동 롤러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창문 청소도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손으로 스틱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존에 이렇게 비싼 거 말고 이건 간단한 전동 장치로 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치시게만 바닥에 딱 걸레로 닦아지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전동량 이거는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싸다고 이게 싸다고 제품인데 싹 해가지고 길게 뭐 간단한 이렇게 손으로 하는 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딱 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여기다가 어떤 이불 있지 않습니까? 이불이나 옷 같은데 전동으로 해가지고 픽 들어가면서 버프락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이런 제품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교체형으로 해도 되고 이게 달라붙는 식으로 찍찍이 방식으로 달라붙는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 아이디어 자체는 될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에 모든 그 롤러 뭐 창문 같은 거 이렇게 롤러로 이렇게 해갖고 딱 대면은 쥐가 알아서 이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속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닦아지거든요. 저는 여기다 수세미 같은 거를 둬가지고 시원하잖아요. 수세미 같은 거친 걸 둬가지고 잘 안 닦아지거나 오랫동안 청소 안 하는 거 이렇게 사이즈는 큰 것이 있고 미니가 있을 수 있고 뭐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이다. 책상 위에 딱 들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 예, 막 닦아지는 거 물걸레로 이렇게 책상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일반으로 물걸레로 닦아주면 참 좋겠죠. 물걸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유리창을 이렇게 딱 대면 이렇게 닦아진다. 또는 바닥도 이렇게 이런 손 핸드형 아니면 긴 거 막대기형에서 이렇게 닦아진다.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또는 자동차나 기타 다른 산업용도 괜찮겠죠. 이렇게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기존에 페인트 칠하는 이 롤러를 두 개로 세 개로 해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딱 칠하면 되게 좋을 텐데 이거 한꺼번에 되게 칠할 수 있거든요. 용도가 있어요. 네, 이 기술을 쓰시면 뭐 크기에 상관없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롤러식으로 싹 이렇게 회전수를 좀 이렇게 적게 돌아가면 괜찮잖아요. 롤러식으로 딱 이렇게 밀착해서 이게 발라지는 이런 전동형 전기로서 움직이는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 이런 붓인데 붓을 갖다 한꺼번에 이렇게 어떤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한꺼번에 탁탁탁 해서 다 자루는 하나인데 두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쪽을 두툼하게 만들어서 두 개, 세 개짜리 두 개, 세 개짜리면 여기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소리 이런 식으로 좀 두툼하게 해서 이렇게 맞겠죠. 두 개, 세 개짜리 붙여도 되고 자루는 하나지만 이렇게 약간 두툼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두 개, 세 개짜리가 붙은 것 같은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원가가 이렇게 두툼하게 해갖고 만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두 개, 세 개처럼 만들면 원가가 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개 더 붙여가지고 착착착착 이런 붓을 만드시거나 그 그림붓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그 막대형 청소 있잖아요. 청소설 밖에 이렇게 샥샥샥 하는 거 그거를 교체를 너무 아깝잖아요. 자루 막대는 멀쩡한데 안에 소리 달아가지고 버릴 때가 많은데요. 뭐로 그러냐는 거죠. 이게 막대는 이렇게 플라스틱 종류 훌륭하고 막 나무 이런 종류로 스틸 뭐 이렇게 금속 종류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딱 교체를 해서 헤드만 딱 교체를 하는 척척척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다는 거죠. 뭐가 됐든 이렇게 그렇게 모든 빗자루 종류들을 그렇게 만들면 쓸데없이 자루까지 써야 될 필요는 없고 리필하듯이 또 교체를 다르면 또 그 다음에 꽈가지고 만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꽈는 듯이 해가지고 이게 그렇죠 튼튼하죠 꽈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소를 만들면 훨씬 더 잘 닦인다. 이것도 이제 청소할 때 밖에 나갈 때 이렇게 플라스틱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꽈서 만드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거를 그 콘센트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 전 세계 규격화가 돼 있는데 이게 두껍지 않아 가지고 전기가 이게 이 정도밖에, 이게 압이 원래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동그랗게 만들면 압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옆으로 퍼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져 가지고 이것을 금속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두텁게 만들게 됩니다. 뭐 구리줄이라도 구워주면, 구리가 비싸면 구리줄이라도 구워줘가지고 두껍게 이걸 통해서 압이 흐르게 보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5개로 교체했단 말이에요. 없는 살림에서 전기를 많이 뽑아서 이게 과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쇼트가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보강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램 같은 기술에서 디램에 끊임없이 전기를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거를, 그게 이제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회로 회선이, 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두텁게 일부를 대나 매듭 구조, 마주 구조 일부러 이렇게 회선이 있다. 이건 회선은 아니지만 일부러 약간 금속을 추가해서 두텁게 만들면 거기 카페시타가 되는 거예요. 카페시타나 트랜지스타 이런 부분은 금속을 추가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기술을 알고 그렇게 하시면 디램의 약점이 완전히 극복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수십 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삼성이나 SK 이런 데서도 기존의 그 어떤 낸드 플래시나 그다음에 어떤 뭐죠, 그 HBM 할 때 제 기술인 수직 관통 기술을 모델을 쓰고 계신데,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떤 물통 구조를 해서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올라가는 기술을 3D 반도체에서 쓸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무단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겁니다. 또는 거기다가 약간 그 절연 방식, 뭐 이렇게 반도체에 적층할 때 발열 문제가 있는데 절연을 이렇게 해가지고, 절연이 뭐 절연 테이프 방식도 되고 절연이 뭐 종류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절연을 해가지고 올리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 거기다가 의류 방수제나 유리석연 코팅 여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실상 피복을 입혀주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 있어도 피복을 입혀주는 거로 열이 전염되지 않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에도 이렇게 코팅 구조나 기타 다른 어떤 절연 구조의 종류에 뭐가 종류가 됐든 재료가 이런 절연 방식도 됩니다. 여기서 뭐 건전지나 이런 1차 전지, 2차 전지, 자동차 연료 전지, 납축 전지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절연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절연 이것보다 좀 우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방전이 잘 안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겨울에도 이거 꽤 유용한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 흑연 배터리, 여기다 탄소봉이 들어가는데 흑연 소재가 전도처럼만 쓰이지 않고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로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 1차 전지, 2차 전지, 자동차 연료 전지, 납축 전지에서 흑연 소재, 응급제 하나로만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입자나 나노 그러니까 가루 구조에서 대중수로 들어간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 2차 전지의 연극제를 양쪽 다 그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수십 겹, 수백 겹. 또는 가루 구조, 입자 구조부터 대중수로 들어갑니다. 연구 자석 만들 때도 모터 같은 연구 자석도 여러 겹, 수십 겹으로 이렇게 연구 자석을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연구 자석 만들 때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구 자석 만드는 회사에서 가루나 입자고지, 대중서들하고 유리석연 코팅 여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또는 자동차 2차 전지 양극재 서로 금속의 전도도가 틀려가지고 스파크 불이 난다고,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짜리, 중짜리 소재 크기를 틀리게 해서, 그 다음에 지금 그 파이프, 전해질 파이프를 둬서 그 안에서 전열이 움직이는 기술을 사용하시는데, 또 전기로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분리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납축 전지도 동일하고요. 다른 뭐 연료 전지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현대 자동차에서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에 맥난방 해준다 그랬더니 격벽 처리를, 현재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각각 전기선을 연결하고 화력목이 6개짜리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라고 합시다. 이 자동차 연료 전지라고 하면 6개로 분할해. 이건 1차 전지도 되고 2차 전지 다 됩니다.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파워뱅크도 할 수 있고요. 납축 전지 같은 것도 차에 여러 개로 분할해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빨리 충전된다 그랬죠.
한 개는 띄어서 이렇게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충전이 다 됐을 때 압축전지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스마트폰 충전율이 표시되고 자동으로 전기가 끊어지는, 이쪽에서 끊는 거죠. 전지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에서 어떤 박람회에서 자기 기술이라고 소개하던데 제 기술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기술일 수도. 참 어이가 없네. LG전자는 제거 지금 이거 말고도 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가 6개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 전선의 연결을 언오프 구조로 가져서 한 개에 썼을지, 두 개에 썼을지, 세 개에 쓸지, 이렇게 6개 쓸지를 결정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는데, 파워뱅크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뱅크가 만약에 이제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몇 개 갖다 쓸지를 따라서 12.5V, 30V, 60V, 100V, 110V, 250V, 380 이렇게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마음대로 하시는, 이게 이제 변속기 없는 기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연료전지다. 그 제트 엔진이다. 그럼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그것도 한 개만 쓸지, 두 개만, 세 개만 쓸지 연소실을 틀리게 쓰거나, 연소실의 크기를 틀리게 해서 에너지 단위가 틀리면 서로 융합하여서 강한 에너지를 낸다는, 추진력을 낸다는 제 기술을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연료를 적게 주냐 많이 주냐에 따라서 속도를 틀리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정말 자동차 연소실도 가능하고 배 연소실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그것도 동일하게 연소실에 몇 개 쓰냐, 이런 연료를 뭐 석유 방식이 됐든 뭐 가스 방식이 됐든 몇 개를 쓰느냐, 배터리 방식, 배터리는 이제 이런 배터리에서 몇 개를 갖다 쓰느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강중력으로 쓰는 기술을 사용한다. 자동차 연료전지에서도 뭐 전기 방식도 그러하다. 배에서도 그렇고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 기술을 작은 연소기관, 우크라이나 드론에다가 작은 제트 엔진 하시던데, 수직 이착륙 할 때는 작은 제트 엔진을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밑에다가 배치해서 수직 이착륙 사용하고, 움직일 때 이 방식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런 비행체 만드시면 저기서 그 전후좌우 앞뒤로 위아래로 이렇게 엔진을 둬가지고 연소실을 두는 거죠. 연료가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싹 이렇게 미사일을 온다고 이쪽으로 싹 피하고, 이쪽으로 미사일을 싹 이런 식으로 피하는, 이런 기동을 하는 이런 비행체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잠수정도 이렇게 전후 좌우 위아래로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렇게 움직여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수정 같은 것도 기존에 잠수정이나 이렇게 잠수함 같은 데서도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바닷속 암초가 좀 있긴 하지만 속도를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물속에서의 어떤 기존의 홍상어 같은 이런 게 초공 덩어리처럼 해서 이런 연료를 분사하는 그런 것을 추가로 해서 하시면 속도가 빠를 텐데, 다만 바닷속에는 좀 암초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해서 훨씬 더 속도가 현재 잠수함보다 빠를 거다. 이 기술을 제기했습니다. 밤섬만 아니라 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초공 덩어리에서 하는 것처럼 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가는 방식. 물에서 이렇게 홍상어 같은 것도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서도 잠수하여서 타격을 하거나, 초공동으로도 뭐 시속 800km 간다 그러더라. 우리나라 만든 게. 이렇게 물속에서도 잠수함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거나, 잠수정이나 배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공기부양정이나 각종 이런 각종 배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공보트나 모든 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배터리가 여러 개 있다, 또는 수십 개 있다, 이런 배터리가 이제 뭐 파워뱅크가 되든 배터리가 되든 콘덴서가 되든
콘덴서도 괜찮아요. 콘덴서도 이런 금속 콘덴서가 있다 그러면 저쪽에 제 방식이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모터에다가 정류자를 1000m 구리를 감았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가 틀려서 쇼트가 난다고 이것을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모터의 정류자를 바꾸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것을 이제 콘덴서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뭐 크기별로 다양하게 많은 100개짜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 그 배터리로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모터 같은데 이런 금속을 두터운 것을 일부러 조각을 이렇게 놔가지고 배터리로 축적을 시켜가지고 모터를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선을 일부러 링식이나 밴딩식이나 조금 두텁게 만들어 전기를 배터리에 축적하여서 움직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선도 이렇게 만들거나 통신선 또는 광섬유선도 광을 축적하여서 움직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같은데 회로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일부러 금속을 두텁게 해서 D램의 약점 끊임없이 여기 선이 얇기 때문에 전기가 사라지는 구조를 없앤다. 이렇게 해서 그 기술을 삼성이나 SK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뭐 어떤데 반도체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캐패시터 트랜지스터를 금속을 두텁게 하면 이게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되는구나 이걸 알고 현재 있는 PM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에 금속이 서로 틀리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둥자리, 소자리로 만드시면 제 기술의 크기를 틀리게 해서 하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기선을 언오프하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자체 전기가 축적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되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서 한쪽에만 전기를 이렇게 전기선 연기해서 전기를 넣으면 흐르고 전기가 끊으면 저장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를 따라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한 수천만 개 가로세로 높이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수십억 개, 수백 쪽에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가로세 높이를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며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에 무엇이며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문자 방식이 무엇이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HDD나 이렇게 GPU나 CPU, DRAM이나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그대로 저장 구조로 같이 가진 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 플래시 메모리로서 저장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요. HDD도 이것을 곁들여서 할 수 있고 HDD나 이런 SSD 저장 장치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조그만 걸 탑재를 해서 급한 저장을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따라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 같은데 이런 데도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해서 거기다가 저장 구조를 할 때 컴퓨터를 이렇게 띄우는 그러니까 부팅 가장 기초 화면만을 두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구글 안드로이드는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D램을 하드웨어적으로 해가지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또는 적어도 두 개 사이즈가 틀린 작은 놈들을 많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작은 놈들을 숫자를 많이 늘리는 뭐 2개 들어갈, 5개 들어갈 거 10개 들어가고 20개 들어간다는 거죠. 단가를 맞춰서 그래서 일꾼들을 많이 늘리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GPU나 CPU 모든 반도체, 통신칩 이런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이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에 있는 놈을 정보 용량을 따라서 겉으로는 분명히 D램이지만 하나지만 안에를 20개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대자리, 둥자리, 소자리 이렇게 정보 용량의 조리를 따라서 틀리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플로팅 게이트도 대자리, 둥자리, 소자리 해갖고 숫자를 많이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고 이렇게 현재 있는 D램에 전기 축적이 안 되는 것을 작은 배터리를 달아서 전기를 공급하여서 플래시 메모리 효과를 나타내는 전기 가격 대비해 솔량하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를 전원이 꺼져도 거기서 배터리에서 공급이 되는 개념을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GPU나 CPU에도 모든 반도체, 통신칩에도 이것을 작은 반도체 배터리를 달아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든다. 그래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전법세 무엇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 문자 방식 A, B, C, D 무엇이고, 이 셀과 이렇게 결합하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과 동영상 파일 몇 번째다 이렇게 합하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섬유로 광전송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르스 부호처럼 해갖고 광을 갖다가 1초에 수만 번도 깜빡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몇 번 깜빡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진법수로 표현하거나 숫자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고 몇 번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3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따라서 광의 숫자를 따라서 또는 이런 것을 또는 전기양이 좀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진법수로 표현하고요. 어떤 그 트렌드 진법수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경우의 수를 틀리게 할 수 있는데요. 문자로 표현하거나 가령 뭐 제가 이렇게 그 트랜지스나 카패시터 이런 것들을 갖다 저장 구조로 가져갔을 때 이 전기양이 5단계로 남겨졌다 합시다. 그러면 전기양이 많고 적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걸 가지고도 틀리게 진법수를 들어갈 수 있다.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전송을 할 때 이렇게 빛으로서 새로운 진법수를 만들거나 숫자 방식으로 만들고 문자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각 나라나 기업은 마음에 안 들면 이 똑같은 숫자로 다른 의미로 저장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다른 의미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기존의 진법서에서도 국제적인 표준이 뭐라고 정의했든 간에 다른 의미로 저장하는 것. 그것은 자기네들이 약속하기 나름인데요. 5가지, 10가지 모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진법서는 01을 합하면 이것은 7번을 의미하는 거야. 또는 78을 의미하는 거야. 001을 합하면 64야. 이렇게 6이야. 뭐 A, B, C, D, E다.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의 몇 번째다. 이렇게 동영 파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현재 있는 진법서를 이렇게 틀리게 모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보다 많은 저장이 가능하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HDD다. 그러면 셀과 셀, SS다. 그걸 결합해서 이것은 진법서의 무엇이며 숫자 방식이 무엇이며 이렇게 할 수 우리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이 무엇이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안드로이드 어디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이것을 현재 있는 HDD 같은 것도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해 갖고 이렇게 각각 작은 놈들을 갖다 10개짜리를 분할해 미니 HDD는 안 될 수 있죠. 5개나 10개로 분할해서 각각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현재 있는 어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해 가지고 HDD가 있는 경우 아니면 SSD하고 결합해서 있는 게 단가가 좀 세지죠. 플래시 메모리의 결합이 SSD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급한 저장은 거기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HDD에다 옮기는 저장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의 집합이 SSD니까 거기 쓰는 제 기술이에요. SSD에다가도 플래시 메모리나 외부로 탑재해서 급한 저장을 거기다고 SSD에 차근차근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또는 디램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거나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줘서 또는 CPU나 GPU 같은데 그것을 작은 저장. 근데 CPU 같은 데는 발열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탑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단가를 맞춰서 거기다가 저장 구조로 가져가거나 배터리를 넣어서 전원이 끊어져도 전원이 공급되므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네. CPU를 그 병렬 방식에 능한 GPU처럼 그렇게 CPU를 하나 만들어서 마더보드 원칩으로 만들거나 마더보드 옆에 좀 떨어져서 만들어서 이것을 AI 칩으로 구동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거기는 S 뭐 아니 코어가 됐든 뭐 그다음에 ALU가 됐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가 됐든 부품의 종류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SRAM이 됐든 캐시 메모리 대중소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넣으시면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보다 많은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들어가고요. 하드웨어적으로 하여튼 통신칩이라도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겉으로는 하나 하드웨어는 하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환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든다. 또는 거기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안테나가 통신칩이 여러 개 있는 구조. 그래서 각각의 틀린 전파를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시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시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시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시하는 이런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여러 있는 구조. 그래서 일반적인 뭐 어떤 그 안테나 구조에서도 이 기술을 뭐 유성 스카이라프다 그러면 유성 이렇게 안테나 있잖아요. 거기도 작은 안테나가 10개 있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고 또는 몇 개를 동시에 송수신하고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뭐 데스크탑,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런 통신 구조 또는 모든 무선 송수신 기기에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유성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데 라디오는 전파를 이렇게 하나씩 틀죠.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은 통신 구조로 가져갈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드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더라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한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방향이 맞추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기술이거나 동시에 몇 개를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거리파, 단거리파, 중거리파로 해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데 군에서 좋겠죠. 뭐 그걸 첫째는 라디오파나 기타 다른 전파도 돼.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할 때는 좀 전력이 많이 들겠죠.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단거리만 사용할 때는 장거리 전파를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먼 거리 할 때는 장거리 이렇게 초장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디오파 이런 라디오 방송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이나 기존의 어떤 햄통신 이런 데다가 번호를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만 개 만들어서 이동통신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무선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라디오 전파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허가받은 방송이 하나지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의 방송 채널로 만들고 그 방송국을 파는 개념인데요. 텔레비전 공중파 다른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뭐 다른 데서 워키토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허가받은 파형에 상관없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하는 그것을 불법은 아니거든요. 이 기술은 다른 데서도 모든 무선 통신 송수신하는 이런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라디오 파너가 이런 데서 텔레비전 워키토키나 모든 무선 송수신에서 허가받은 파형은 상관없이 이와 같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송수신 장치에서 이렇게 간단한 회사 같은 데서 또는 병원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띵동 하면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100번까지도 눌러서 간단하게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서로 송수신하면 비싼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선 송수신 장치에게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데가 하나가 있고 하나 딱 100개에 있어서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띵땅띵땅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 같은 것도 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에 상관없이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무선 초인종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되게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몇 개나 전체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것은 데스크탑에도 무선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KT 것도 송수신하고 전파를 이동통신 회사가 틀려도 SK도 송신하고 또는 뭐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제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거나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죠. 워키토키를 이게 유선 인터넷 흡수해 가지고 이동통신이나 흡수 뭐 어디에서나 흡수해서 전국망으로 만드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전국 어디서나 워키토키가 음질이 나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음질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화면도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워키토키를 전국망으로 흡수하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무선 송수신 그것이 와이파이에 두든 어디든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전국망으로 만들거나 전 세계를 하나의 망으로 만들어서 유선전화, 무선전화, 이렇게 위성전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무선전화 저기 회원들만을 자기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전화, 무료 인터넷전화를 연결해서 하나의 통신망으로 형성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고요. 해외에 나가서도 로밍 서비스 없이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하는 개념입니다. 요금이 싸겠죠. 이 기술은 전 세계를 하나의 통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을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컴퓨터 언어로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고 뭐 전 세계 번역이 매우 뚜렷하게 명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일반 전화에서도 전파를 전기선을 타고 진법수를 통해서 움직이거나 무선 전화에서도 무선 전파에서도 그러는데 이거를 이 숫자 방식으로 바꿔주거나 하면은 번역 구조가 매우 정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랑스에 전화를 거나 아프리카에 전화를 거나 전화 걸어도 곧바로 모든만 선택하면 프랑스어, 독일어, 아프리카, 영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일본어 딱 그렇게 바뀌는 방식이에요. 유선 전화에서나 무선 전화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숫자로 통일하자는 거죠. 똑같은 숫자, 국제적인 표준이 있고 같은 숫자라도 78, 64, 24라도 다르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빛을 한 번 깜빡이면 뭐고, 두 번 깜빡이면 뭐고, 세 번 깜빡이면 뭐다. 일단은 광통신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1초에도 수만 번 깜빡일 수 있게 된 걸로 진법수나 경우의 수, 이렇게 숫자 방식의 문자계 숫자 방식의 통신이나 이런 게로 광신호로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여기다 이런 국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모르스 새로운 신호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국제적인 표준을 만드는 간단한 방식이죠.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불빛을 어떤 전멸등을 둬서 보통 빨간불이죠. 빨개 그것을 유상 비상봉으로 사용하거나 축제 색깔별로 틀리게 안 했다가 이게 나타내는 기술. 뭐 전구를 틀리게 하든지 전구가 작은 것들이 있어서 하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색깔을 틀리게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데는 LED 전구가 LED 전구도 되지만은 발광 다이오드 방식으로도 되고요. 너무 약하긴 한데 램프가 있는데 각 램프가 10개짜리다. 언오프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빛 축절을 색깔을 틀리게 불빛 축절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빛의 강중량, 발광 다이오드가 됐든 램프 방식이든 전기를 강중량으로 둬서 빛의 페인트 조색도 할 때도 어떤 것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 색깔이 틀려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경우에서가 이거를 서로 섞어주면 페인트 조색과 색깔을 조색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모든 LED 램프뿐만 아니라 일반 램프 전구 방식 또는 발광 다이오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걸 사용해서 색깔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광섬유 같은데 광섬유 끝단을 가지고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를 숫자를 많이 모여가지고 빛이 큰 놈, 작은 놈, 중간 놈 이렇게 있고 그래서 기차 모양, 그다음에 탱커 모양, 일반 초 모양, 모양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을 전구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나 일반 그런 것들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은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발광 다이오드 색깔을 10개짜리
100개짜리 있다 그러면 각각의 색깔을 틀리게 해서 조합을 한다고 언오프식으로 빨갛게 해가지고 빛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가수 뭐 전기를 강중량으로 틀리게 10단계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빛의 조합을 어둡고 명확한 것을 따라서 그냥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드실 때 전기를 강중력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또는 램프 방식, LED 램프가 됐다. 램프도 미니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아주 미니 작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도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네온 사인 할 때도 광섬유 끝단만을 들어가서 네온 사인 만들거나 발광 다이오드 또는 어떤 기존의 램프를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작은 거를 수백 개, 수천 개 넣어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고요. 뚜껑 열어서 그렇게 해서 발광 다이오드 만드시거나 광고 표시판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되게 싸게 구축할 수 있죠. 언오프가 가능하고 색깔을 다 칠해서 색깔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광고판으로 만들어서 필름 방식으로 만들거나 광고판 만들어서 광섬유 끝단만을 넣어서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빛을 발하는 방식, 어떤 LED 램프나 기타 모든 램프의 전구 방식, 발광 다이오드 방식 이런 방식들을 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색깔을 틀리게 가져가고 전기를 강중약 줘서 10단계도 된 그걸 가지고 빛의 색깔을 틀리게 해서 색깔을 조합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디스플레이판으로도 광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걸로 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틀리게 해서 이게 작은 또는 미니 크리스마스 미니 치료처럼 해서 작은 구조로 해가지고 작은 램프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큰 램프를 만드는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갈았다. 네온산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보다 더 다양한 기차 모양 전구, 캐릭터 모양 전구 다양한 전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빛의 강중량을 따라서 어떤 데는 전기를 많이 주고 적게 줘서 어둡고 어떤 밝은 것을 이렇게 다크 또는 어두운 또는 밝음 이렇게 해서 입체를 나타내는 입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같은 색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색깔의 다크 계열 어두운 계열을 나타내서 색깔을 10단계로 달 수 있어요. 그래갖고 입체를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술할 때 색깔이 어둡고 이렇게 밝은 걸 일단 입체를 만들거나 서로 다른 색깔의 조합을 통해서 대비해서 입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없던 색을 추가를 해가지고 없던 색을 추가를 해서 하는 방식도 만들고요.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 때 뭐 소니나 삼성 카메라 구조에서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색깔은 약간 구린 거든 그 옛날 사진이에요. 근데 이것을 현대적인 사진으로 바꿔 색깔을 보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속도를 빨리 해서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 원래 있던 사진은 이 정도 이 정도 화질이지만 이거를 갖다가 일부러 색깔을 고급 색깔을 넣어가지고 고화질로 만들거나 또는 색깔의 명암을 따라서 밝고 어둠을 따라서 입체를 만들어냅니다. 또는 없던 색깔까지도 추가해서 입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가공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고급 TV가 고급 디스플레이 장치, 고급 카메라 구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디스플레이 장치,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 망원경 구조에서 현미경 구조나 의료 영상기기, 군의 감시 장비, 이런 카메라 구조나 디스플레이 장치 모든 것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위치를 표시하거나 그것을 셀 단위로 해서 신호를 달리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입체를 표현하는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엔비디아에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D 할 때 모든 카메라 구조 같은 데는 이렇게 입체를 표시해서 사람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마다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어린아이 누구 정확하게 구별할 방식을 사람마다 이목구비가 틀려요. 눈, 코, 몇 센치, 체중, 두께 이렇게 세중을 분석하고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카메라를 CC 카메라 모든 카메라 모든 영상기기에서 이게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 분별하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나무도 분별하고 크기도 분별하고 각각 틀리게 분별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도로다 그러면 카메라 따라서 자동차가 됐든 이렇게
보도블록 아니어라도 건물이 부딪히지 않는다든지 이런 로봇 같은 데도 동일하게 돌멩이 나타나 부딪히지 않고 피한다.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진공청소기 로봇이다 그러면 거기에 카메라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집안을 좌표하시면 0.1cm도 돼. 그래서 표시해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고 피하고 이렇게 해서 사물을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화 책상, 이렇게 소파, 이렇게 좀 더 비싼 거는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로봇이나 차량에는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자동 전쟁을 할 때, 자동 운행을 하거나 이럴 때, 자율주행할 때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분별한다는 거죠.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다가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 분별을 하고 물류센터 또는 편의점 마트에서 그 물건을 크기를 가로 세로 높이로 부피를 인식을 하고 고객이 가만히 지켜보는 몇 개 집었나 그래서 다른 데로 가져가면 경보 계산대로 가져가면 자동 계산해 줍니다. 카드 얼마 현금 얼마 그 다음에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고에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해서 얼마가 들었는지 그래서 주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문자로 계산원 그 시간까지. 그 다음에 마트에 또는 그 편의점에 몇 명 들어가는지 카운팅 개념, 식당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SK텔레콤에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지하철에 몇 명 다니는지 이렇게 일련 번호를 달아서 이렇게 몇 명 다니는지 하시던데, 제 기술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주고받는 또는 그것을 동시에 주고받는 구조를 통해서 가전 또는 뭐 사물 인터넷 사용하거나 충전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을 쓰셨어요. SK텔레콤에서 또는 그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을 또는 원래는 이게 사유물이기 때문에 보다 무선 송수신 장치가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허락을 하면 그 사람이 요금을 할인해 준대 허락하면 그쪽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무선 신호를 증폭하여서 송수신하는 그래서 뭐 와이파이 같은데 무선 송수신 장치를 달아놓자 그랬죠. 워키토키는 신호거리가 3km, 5km니까 와이파이 같은 데는 기타 무선 송수신 장치를 이렇게 이런 데다가 달아서 워키토키 달자 그랬죠. 이것은 데스크탑에도 노트북, 태블릿 PC 그다음에 스마트폰에도 쓸 수 있어요.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짜 전화를 쓸 수가 있는데요. 기술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에 다는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햄통신을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을 소개할 게 많아가지고 계속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까 치면 내가 이걸 빼먹었네. 여기 콘센트를 금속을 두텁게 해서 전기를 많이 흐르게 해서 이게 고장이 나지 않게 하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두텁게 만드는 구리줄을 긋든지 두텁게 만드는 행위 모든 행위 링을 하든지 오돌도돌이 하든지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하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이 안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이거 누전 차단기도 하자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를 여기다 다셨더라고요. 집에 사봤어요. 궁금해서 사봤는데 근데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네. 그래서 두 개 다른데 두 개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뺐더니 이상이 없더라고. 냄새를 맡아 보니까 여긴 것 같아서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한 게 깨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거 두텁게 만드셔야 돼요. 여기 입력선과 출력선이 굵기가 똑같아요. 구리선이. 전기선이 구리선으로 되죠. 아니면 여기다 달면 간편할 텐데 입력선 출력선 또 6,000원 추가하면 될 텐데 뭐라고 보셨어요? 여기다 다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기술도 모르고 만드시나? 여기가 이 선은 두껍고 전기선의 구리선이 얇으니까 이쪽을 한쪽으로 열이 정체되는 거예요. 전기가 여기서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작동도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배전기를 달 필요가 없어요. 누전 차단기만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런 배터리나 파워뱅크 또는 뭐 어떤 자동차 연료전지, 납축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건전지 방식을 전기를 6개다 그러면 한 개에서 갖다 쓴지 6개다 그러면 충전도 이게 2차 전지라고 가정하면 충전도 빨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언오프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따라 결정한다고 이런 배터리나 이런 데서도 파워뱅크
자동차 연료제, 납축전지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충전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세 군데다 네 군데다 빨리 충전해 각각 배터리 달려 있고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비행체, 유선이나 무선 방식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면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무선 충전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같은 방향의 전차를 호출번호만 들게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되게 충전이 빠르게 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같은 하나의 그 충전하는 한 군데라도 이 어떤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작은 전선을 여러 개 만들어 작은 구조로 쪼개서 밑에 하부 배터리 여기다 10개짜리 있다 그러면 10개로 즉시 쪼개서 동시에 충전하는 이런 기술을 전기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10개가. 그럼 밑에 서브 작은 전선들을 둘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40개인데 그러면 40개를 갖다 여기다 10개 넣고 밑에 가지치기로 해서 5개씩 넣고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전선을 빨리 흐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레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전기를 구름 같은 나중에 증명될 거예요. 살짝 건드려주면 여기다 해주면 전기가 그쪽으로 유도된다는 피레칭 기술 이렇게 가지고 구름 쪽에서도 잠깐 전기가 달렸다면 잠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그때 이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러죠.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빛을 전기로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질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파를 걸어줄 때 무선 서킷을 여기다 같은 전파 주파수나 또 다른 전파라도 주파수 같은 주파 보통 같은 주파수 이렇게 하면 전파의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합니다. 위성통신과 스마트폰, 워키토키, 무선 통수신 장치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시광선, 적외선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이렇게 걸어주거나 그러면 이렇게 광선과 빛이나 열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이런 데는 다른 데도 레이저 같은 데도 증폭할 때도 기술을 쓸 수 있겠죠.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이쪽에서 레이저를 갖다가 그다음에 해당되는 잠수함 소나 같은 기술에 해당되는 주파수 음을 지부하거나 사람 보청기 사람 같은 거 도청가 할 때나 이런 지붕하거나 음을 갖다 한쪽으로 모여서 다른 데로 시끄러운 것을 이렇게 조용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음을 모아서 조용하게 하는 음소거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파티션 만드실 때 사무실에 칸막이 파티션 스폰지 같은 거를 둬가지고 음을 흡수하는 간단한 구조를 만드시면 그 스폰지나 유사한 재질로 이렇게 파티션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파티션 위에 부분을 길이를 늘리거나 밑에 부분의 길이를 늘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어떤 음을 갖다가 가로막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보다도 이렇게 바퀴를 달리거나 안 달리거나 이런 방식이 있겠죠. 바퀴를 달거나 안 달거나 이렇게 두 방식의 파티션이 있겠는데 거기를 통해서 그러면 간단한 사무실 칸막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래 밑에를 고정을 좀 시켜주는 장치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무실 이렇게 딱 구획을 했다. 이 천장까지 딱 높여서 탁탁탁 해서 천장까지 딱 높이고 천장의 길이가 틀리잖아요. 높여갖고 탁 사무실 칸막이를 만들어 개방된 게 있을 수 있고 그냥 가로막힌 문을 만들려면 돈 많이 드니까. 그래서 위에까지 완전히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를 어떤 일반 컴퓨터 100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신호를 분할해 주는 기술입니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를 탑재하고 각각 동영상을 HDD다 이렇게 100개의 컴퓨터에다 동시에 저장을 하거나 다시 부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반도체에서도 모든 신호의 송수신 또는 저장 구조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하나에 SSD에다가도 각각 틀리게 셀에다가 저장하고 작은 조각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DRAM에다 띄우고 CPU도 그런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연산 구조를 할 때 100개의 컴퓨터에다가 각각 틀린 그러니까 일감을 할당해서 동시에 연산하고 총 합산만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이 간단한 방식으로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그러면 CPU도 그렇게 설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작은 단위로 신호를 쪼개서 그것을 DRAM에 띄워주고 그것을 다시 그것을 연산도 나눠서 해주고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GPU도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작은 단위로 이 파일을 쪼개거나 연산 구조를 쪼개서 그것을 다시 합산하는 구조, 하나로 합해주는 구조를 만드시거나 DRAM 이렇게 어떤 HD나 SSD 저장 구조를 가질 때 각각 틀린 셀에 저장을 하고 작은 조각으로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정보 용량이 큰 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통신한다는 거죠. 이것은 통신칩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럼요. 통신칩에도 작은 단위로 이게 전파를 받아갖고 즉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정보 용량을 따라 대자리, 둥자리, 소자리로 분할을 해버리거나 옆에 통신칩을 대자리, 둥자리, 소자리가 있다. 옆에 놀고 있다 이놈들이 그러면 일단 정보를 쪼개서 일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빨리 처리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통신칩이라도 정보 용량이 처리를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즉시 다른 데로 신호를 전송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합산만 하면 되니까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현재 있는 그러면 뭐 데스크탑이나 또 스마트폰 기기에 상관없이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이렇게 마더보드 또는 기판, 스마트폰의 기판에다가 저장 양치 여기서 100개로 컴퓨터 케이스만 필요 없잖아요. 100개로 만들어서 전기만 주고 다시 그것을 총 합산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작은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기술을 뭐 기판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모든 가전기기에서 기판이 여러 개 있는 자동차도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데 어떤 어떤 비행체 같은데 드론에도 하나의 기판이 작동이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다가 작은 기판이 즉시 비상 가동을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상 비행체만 떨어지지 않으니까 놀랍죠. 네, 생존할 수 있을 텐데요. 같은 다시 기술을 사용하시면 또는 비상 연료 탱크 또는 비상 전기 배터리를 기존의 배터리로 자율주행 차량이다 드론이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놓으면은 로봇이다 그러면 그것이 기존의 배터리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 비상 배터리를 가동을 하거나 비상 연료통을 가동하거나 비행체 같은 경우는 드론에서도 가동해서 땅에 추락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자동차 문이 안 열려서 전기차가 이렇게 타죽죠. 그 전기차 같은 그러면 거기다가 작은 배터리를 둬가지고 기존에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여기서 전원을 공급해서 열고 닫고 하시면 제 기술. 그때도 작은 기판을 미니 기판을 둘 수 있다. 또는 유리창처럼 제가 유리창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때 플라스 유리창, 그냥 유리창을 재단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전문가 가서 끼우는 방식이지만 피스 방식이나 재단하면 띄었다가 피스 방식으로 다시 하거나 피스 방식이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딱 재단된 거를 끼우고 이렇게 조이기만 하면 딱 창문이 만들어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동차에다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유리창을 이렇게 만들면 되게 부가가치가 돼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재단만 하면 인터넷이나 주문해서 딱 부착을 하면 딱 될 텐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모든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